안녕하세요. 디온클리닉 홍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진료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발에 생기는 무좀들, 손발톱 무좀 같은 것들을 오늘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왜 생기는지, 왜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더 심해지는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꼭 진료를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좀을 일으키는 균, 흔히 곰팡이류의 피부 사상균이나 진균이라고 하는 이 균들이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여름에 조심하라고 하는 게 곰팡이 피는 일도 많고 해서 더 그런 거기도 한데요. 피부 사상균 진균이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여름철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무좀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든 안 갖고 있었든 실제로 이 질환 자체가 좀 많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무좀균들이 이제 무좀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각질 덩어리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해변가에 막 있으면 발의 면역 자체가 좀 떨어져 있거나 발에 상처난 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틈새 사이로 나도 역시 전염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아무래도 전염 정도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발 무좀이라고 하면 또 백선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 진단명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피부질환 중에 하나인 백선은 다 생길 수 있어요. 발에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체부백선이라고 해서 팔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땀 많이 나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에도 잘 생기기도 하고요. 곰팡이류에 감염됐을 때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선이라고 하면 몸 전체 어디든 생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체부백선이나 겨드랑이 같은 데는 이제 피부가 약간 색깔이 변성되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백선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지간형,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제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발 사이가 이제 살이 뜯기고 그 사이에 상처 같은 것들이 좀 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수포형이라 그래가지고 발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수포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각화형이라고 그래서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고, 그래서 실제로 발 뒤꿈치 같은 경우에 발 무좀인데 그냥 나는 각질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각질 제거기로 무한히 문지르는 분도 있긴 한데, 그 원인이 발 무좀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체부백선이나 발무좀이든 너무 심하신 분들은 실제로 곰팡이균을 죽일 수 있는 항진균제라고 하는 약을 먹기도 하는데,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발 잘 말리신 다음에 발랐을 때 그래도 호전되는 정도가 꽤 좋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고온 다습한 환경 좋다 했잖아요. 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씻고 나서 잘 말려주고 거기다 연고를 도포하는 게 중요하고, 연고를 바르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많이 증상들이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는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피부사상균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들이 포자라고 하는 자기 새끼를 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포자가 다시 재발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 2주 발랐는데 좋아졌네? 라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까지는 발라주시는 게 차후에 재발을 예방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발톱에 생기는 무좀, 손발톱 백선이라던가 아니면 발 뒤꿈치에 무좀이 생겼을 때 조금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갑이라고 하는 이 조갑 안에 감염이 되는 건데 사실 손톱은 매우 드물어요. 10명이 온다 그러면 한두 명 정도지 거의 대부분 발톱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고만으로 조갑을 뚫고, 그러니까 발톱을 뚫고 흡수가 돼서 균을 죽이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항진균제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항생제 같은 것들인데, 그걸 수개월, 길면 1년까지도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항진균제의 단점은 간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거나 임산부, 수유부 아니면 기타 같이 먹고 있는 약들이 많거나 같이 복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들도 많이 나왔어요. 두 가지 컨셉 정도 생각을 해보면, 핀포인트 레이저는 말 그대로 발톱 안에 있는 무좀균이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한 70도 되는 열 에너지를 조각 안쪽으로, 발톱 안쪽으로 확 주면서
균을 사멸시키는 컨셉이 핀포인트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루놀라나 오니코 레이저 같은 것들은 광원 에너지로 그 균들을 좀 사멸시키는 건데, 장점은 아무래도 통증이 좀 없다. 기저질환 약을 먹거나 고지혈증 약을 먹거나 수유 보거나 임산 보거나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손발톱에 걸려있는, 조갑에 걸려있는 무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치료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발 무좀이 있는 분들은 발톱에도 전염이 돼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모좀이 있거나 그러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연고를 바르시든 드시는 약을 드시든 조금 치료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두 신거나 조금 습한 환경에 좀 노출이 많이 될 것 같으면은 발을 좀 말려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들은 사실 페디큐어 같은 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발톱이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져요. 한번 걸리면 사실 정말로 재발도 잘하고 치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용에서 쓰는 어떤 페디큐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발도 노출을 하게 돼요. 슬리퍼도 많이 신고 샌들도 많이 신으시고 뭐 쪼리도 신고 하다 보시니까 아무래도 남들한테 보일 때 발톱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누래졌거나 땀 흘리고 이러면 가렵고 발도 이뻐야 남들한테 보여주실 때 조금 깔끔하고 어떤 청결한 이미지 주실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발 건강 잘 유의해서,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